이진관 판사의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이상합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 직급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가 더 위인데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겁니다. 특검 구형보다도 높았습니다. 한덕수 23년, 박성재 25년. 두 판결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의33부, 이진관 재판부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과하다고 말했지만 또 누군가는 이 판결에서 그동안 법정에서 보기 어려웠던 원칙을 봤다고 말합니다. 대체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박성재 25년, 한덕수 23년의 차이는 어디서 갈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인물 탈곡기를 국민 밉상, 국민 진상을 털어드린다라고 소개도 드렸고 그간도 많은 진상들을 좀 털어왔는데 예. 오늘은 이례적으로 좋은 사람 탈곡기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에 내란 청사는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 예. 혼자서 다 한다. 이런 평 받고 계신 분인데요. 예.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과장된 표현 같긴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답답함만 소도 없이 많은 뉴스들이 안겨주는데 그나마 참 사이다 같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인물 탈곡이 좀 많이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시는 만큼 잘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진관을 소개합니다. 1973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중 마산고를 졸업했습니다. 또 마산이 또 어떤 도시입니까? 그렇죠.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3.15 의거 민주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박정희 유신체제 종식의 기폭제가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걸까요? 그 마산의 아들 이진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서울대 법대. 그놈의 서울대 법대. 수도 없이 나라 말아먹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인물이 또 있긴 하군요.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법을 이용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앞에서도 법을 또 제대로 세운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이진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 이진관 1998년 10월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해서 2000년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 병역도 좀 남다른데요. 입대한 지 한 달 뒤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더라고요. 보통 군대 가기 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치르잖아요. 네. 이게 젊은 시절에 일반 병사 생활을 해본 경험은 꽤 좋은 경험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03년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고요. 네.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그 당시엔 예비판사 제도가 있었나 봐요. 예비판사로 법조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서 초임진 수원지방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장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쭉 읊어드린 걸 보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5년 2월부터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하자면 법원 안에서 실력과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온 정통 법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분이 내란 재판 이전까지는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판사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 이진관 판사 유독 그런 것이 법조계 기자들 사이에서 세평이 이진관이라는 판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거기서 재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기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안 한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기자들 연락도 잘 안 받고 기자들이 쭉 이렇게 마왈이라고 하는 네. 판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것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 말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 기자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고 언론 플레이도 없고 오직 기록과 판결로만 말하는 사람, 법원 안에서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판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대중의 눈길을 끄는. 예. 아무래도 12.3 내란 재판을 이끌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겠죠. 하지만 또 그와 비슷한
하지만 대척점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기현 얘기하는 거죠. 지기현 판사. 둘 다 내란 재판을 통해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지만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정말 반대죠. 정반대죠. 네, 사실은 그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진관이 좀 더 네. 돋보이게 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기현이라고 하면 재판장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게요. 그 태도와 말투, 심지어 윤석열을 구속 취소까지 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기도 했고, 룸살롱 접대 의혹 같은 이런 개인의 논란들도 좀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백로 옆에 까마귀가 있으면 더더욱 새하얗게 느껴지니까요. 그냥 같은 사건이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하는데 왜 국민들은 두 판사를 전혀 다르게 봤을까? 제 생각에 볼 때는 과연 판사는 법정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여기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관이라는 인물을 탈탈 털는 데서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진관의 법정, 예. 그 법정 안에서의 장면을 통해서 이진관 판사 인물을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희대의 면 장면들이 참 많죠. 네.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순간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순간, 내란 청산 혼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네,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결정적으로는 그리고 처음으로는 한덕수 전 그렇죠.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선고였습니다. 예. 당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 15년 구형했었잖아요. 아니, 솔직히 윤석열한테 나라를 갖다 팔아버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예. 15년은 좀 약하죠. 너무 약하잖아요. 야게 너무 야게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예. 다행히 이진관 판사가 이 구형을 훌쩍 넘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죠 그때. 그렇죠. 여기에 예. 더해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시킨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참 좀 지난 일인데도 다시 네. 돌이켜 생각해도 기분이가 네, 좋아지는데요. 맞습니다. 판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지금 봐도 가슴이 네. 짠하잖아요. 당시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타로 딱 이렇게 규정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형량보다도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 이렇게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국민 상식이기도 하니까요. 더 큰 권한, 더 큰 책임. 그렇죠. 이 상식적인 판단을 2심 재판부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좀 감형을 그러니까요. 해버렸어요. 아쉽게도. 뭐 비록 내란 이런 데 종사를 하긴 했지만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 예.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이진관 판사의 상식이 참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는 또 생각을 새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50년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감형보다는 도리어 가중사유거든요. 그렇죠. 그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은 이번에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맞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건 20년이었는데 예. 이진관 판사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야. 특히 이 결심 재판에서 박성재가 막 폭풍 우열하면서 그랬죠. 뭐 죄송하다 이런 사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진관 판사 누굽니까?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심부름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25년. 근데 박성재 눈물이 있잖아요. 참 뭐랄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도 이진관 재판관은 그 눈물보다는 12.3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반성이라는 게 갑자기 법정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눈물만 질질 짜면 다냐 이런 거죠.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도 뭐 잘못했다고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딱 그 박성재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사는 혼자 다 한다, 이런 그 칭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국민들이 이제 환호하는 거는 이제 높은 형량도 있지만, 그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높은 사람일수록,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 눈높이, 상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식적 판결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징환 판사가 국민들 사이에서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게 딱 이런 형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진짜 명장면이 따로 있는데요. 이징환의 순간 두 번째 장면, 국민을 생각하는 판사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덕수 1심 선고 마무리쯤이었는데요. 이징환 판사가 판결문을 쭉 그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쭉 읽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을 잇지를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게 숨죽여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국민들도 아마 덩달아서 숨을 좀 죽이게 됐을 텐데요. 그 장면도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봐도 덩달아서 울컥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읽다가 감정이 올라와서 이런 좀 울컥하는 이런 장면들은 참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법정 드라마에나 예. 나올 법한 그렇죠. 장면 드라마에 같은데 나오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이진관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보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문구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국민이 부여한 권력,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들의 용기, 그리고 국민의 상실감과 상처 이런 말들이 거듭 언급이 되는데 판결문의 중심에 피고인이 아니라 국민이 존재한 거죠. 그 울먹이던 그 이진관 판사의 모습,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법관다운 또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탁 지키면서 그 12.3 내란이 남긴 그 상처, 그것을 바라보는 재판관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약간 소름 돋는 기분이 그죠? 좀 듭니다. 이렇게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이진관 판사의 트레이드 마크는 원칙, 감정이 아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관의 재판 순간 세 번째 장면, 감정은 국민을 향해, 원칙은 피고를 향해입니다. 맞아요. 좀 단호한 모습 많이 보여줬죠. 말 그대로 아주 사이다처럼 신선한 모습들인데. 네, 이진관 판사 보면서
법정에도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판사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 좀 했는데요. 내란 재판 시작하면서 재판정에서 깽판 놓는 모습들 진짜 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피고인 뭐 변호인 할 것 없이 뭐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증인 선서 거부하고 예. 출석 거부하고 예. 변호인이 말 막 끊어버리고 재판 이 질문하는 척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예, 하고. 다 해버리고 그럴 때마다 이진관 판사 딱 한마디로 안 네.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렸거든요. 정말 그랬죠. 예. 이번에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좀 과거 재판 영상들 봤는데 예.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만 하십시오. 퇴정하십시오. 이런 말이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또 목소리도 높이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섞지도 않고 이 무뚝뚝하게 하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진짜 실행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자리에서 그냥 과태료 해버리고 감치도 시켜버리고 변호사 감치시키고. 예, 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네. 이 사이다 장면들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 사이다 장면 예.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때였는데요. 그때 이상민이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바로 과태료 때려버리는 저 예. 무미건조함. 예. 너무 사이다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 장면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한 거. 맞아요. 진짜 국민들 뒷목 많이 잡게 한 사람들인데 예.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저 변호인단 정말 이 막무가내였어요. 진짜 막 소란 피우고 어. 그 기억하세요? 유튜브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중환 판사 보고 막 뭣도 아닌 XX 이렇게 막 말입니다. 조롱하면서 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들한테는 긴 말이 필요 없이 딱 법대로 딱 저 특유의 눈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눈빛과 단호한 말투 정말 네. 짜릿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진관 판사는 뭐 특별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법을 그대로 누구에게나 그냥, 네.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도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법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이다라는 걸 느끼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칙을 세운 판사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원칙을 제대로 지킨 판사다. 그래서 더 박수를 받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물탈곡기 준비하면서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판사라는 거를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좋은 판사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이 뉴스가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힐링을 받고 환호하게 되고 박수치게 되는 거. 이 자체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처해진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참 많이 공감되는데요. 이진관 판사를 특별한 판사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원래 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은 이진관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관이 쏘아올린 검찰 내란 개입 의혹의 진실. 네. 이것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예. 드리면 한덕수 씨가 1심에서 23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국무총리였는데 네. 법무장관이었었던 박성재 씨가 1심에서 25년이 나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가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국무총리보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서 박성재가 더 중한 형이 나와. 한편에서는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이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조성식
기자, 이제 그분도 이제 사실 참 검찰 취재 무지하게 한 사람인데. 그렇죠. 끈끈하시죠? 예, 두 분이. 끈끈하시죠.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예. 했는데 특검이 판단한 것, 재판부가 판단한 것,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을 이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좀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예. 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알려진 건 그럽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이후에 박성재가 검찰과 법무부에 전화를 합니다. 예, 직후에. 그래서 직후에 그래서 수용 시설을 점검해라. 예.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들 명단 짜라. 예.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특검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행위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재판장께서는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당시 그 검찰총장이나 당시 그 전화를 받은 뭐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했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내역을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희는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받고 이걸 가지고 대검에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착착착착 돌린 것들이 막 쩍쩍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그렇죠.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쭉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네.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교정본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판장께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화 한 통 했고 그냥 저쪽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뭉갰고 이게 아니네. 실행이 됐네. 그렇죠. 실행이 됐고 진짜 기획이 작동을 했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화 한 통 하고 뭔가를 의도하고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네. 형량을 높여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따로 있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뭐 시간 얼마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예. 국무위원들이 10여 명 들어옵니다. 예. 근데 다 같은 국무위원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물리력 실제로 말하는 거죠. 물리력을 네,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경찰력 있겠죠. 예,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그 자체가 그냥 권력기관이고 무력기관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좀 다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직 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죠. 사실상 예,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등장해야 하는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아, 이 국방부 장관은 아니, 논외로 하고 거기는 그냥 아예 논외로 하고요. 국방부 장관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는 아예 예. 핵심 세력이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직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980년 광주 학살이 벌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전국 그렇죠. 전국 확대 예. 이때 때도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군인들보다도 그때 광주에 내려가서 진짜 총을 쏴서 양민을 학살한 사람들보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훨씬 더 중한 죄를 받았어야 된다.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예. 이유가 국무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력을 손에 쥐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권이라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중앙형을 내린 이게 한덕수는 기껏 해봐야 했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인데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자기보다는 덜하잖아요. 부작위가. 그렇죠. 자기가 훨씬 더 나쁜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작위 범죄자인 한덕수보다는 자기 범죄자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온 건 전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이 매우 전 합리적이고 이번 내란을 다루고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난 좋은 판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봅니다. 근데 재판에서 저는 이렇게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 요 기사를 쓰시고 난 다음에 조성신 이 기자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지 않았었겠어요. 이제 통화해서 이제 그 전에도 후에도 이제 전화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 결정이 나온 뒤에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이제 반응이 나올까 자기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실 조은석 특검하고도 특수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은석 특검 쪽에서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판결이긴 하나
기분은 좋지 않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소를 해서 어쨌든 이게 재판을 끌고 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었던 것까지 재판장이 딱 집어낸 거죠. 그걸요. 딱 집어내가서 네, 맞습니다. 그 1심 판결 딱 내고 나니까 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여기서 의미 중요한 있는- 건 동의할 수밖에 없군요. 네, 동의할 수밖에 없고 예. 굉장히 훌륭한 판결이나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본인들 하는 말로 유감이다라고 유감이죠. 했겠죠. 예.